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근데 혹시 예쁜 친구랑 같이 놀거나 모임 같은 데서 놀면 그 예쁜 친구만 좋아한다거나 외모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? 솔직히 읽고 너무 공감이 돼서 댓글도 보시면 제가 달아놨어요. 나도 그랬던 적이 많다. 근데 확실히 몇 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들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여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예쁜 사람을 나랑 좀 다르게 대하는 게 느껴진다든지, 원래는 나한테 약간 호감을 보였던 남자가 더 예쁜 여자가 오니까 그 여자한테 관심을 보인다든지, 그럴 때 내 외모에 대해서 위축이 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기는 해요. 특히나 그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일단 자연스러운 거고,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예쁜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승부를 봐야 돼요. 왜 나는 솔로에도 옥순이가 있고 다른 여러 캐릭터들이 있잖아요. 물론 옥순이가 그 중에서 제일 예쁘지만 그렇다고 모든 남자가 옥순이랑만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오늘 외모로 좀 밀리는 것 같아. 저기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예쁜 여성분이 있어. 아, 그럼 나는 오늘 옥순이 말고 영자를 해야겠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. 왜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예쁜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같은 기준으로 싸우면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. 저분이 저런 외모를 타고났듯 나도 다른 무언가를 타고났겠지. 나는 내가 가진 무기로 좀 승부를 봐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제 구독자분들이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다 예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애초에 외모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꾸미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쁜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그런 내 앞에 진짜 너무 예쁜 사람이 나타났다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보통 좀 타고나길 예쁘신 분들이에요. 저도 예뻐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타고나길 원하던 레벨로 예쁘신 분들을 따라가기는 어렵더라고요. 왜냐면 그분들은 애초에 골격이랑 머리 크기나 뭐 두상 이런 것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타고난 요소들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비교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. 어떻게 보면 포기일 수도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하기로 한 거죠. 그래서 옥순이가 될 수 없다면 영자가 되어라.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예쁜 여자를 좋아할수록 예뻐진다고 생각해요. 사실 저는 옛날에 되게 예쁜 여자들 보면 좀 경계했거든요. 라이벌 같고 뭐 질투나고 그렇잖아요. 근데 어디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. 사람은 자기랑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.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예쁜 여자들을 시기 질투하는 게 너무 손해인 거예요. 왜냐면 나도 예뻐지고 싶은데 예쁜 여자들을 멀리한다는 거는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뒤로는 유튜브를 볼 때도 되게 예쁘신 분들, 아이돌 직캠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어디 가서 이렇게 예쁜 여자분들 보면 어떻게 하면 친해지지? 약간 스탠스를 바꿨어요. 그런 말 있잖아요. 끼리끼리다. 공주가 되려면 옆에 사람들을 무수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주는 공주랑 논다. 이 댓글 적어주신 분도 친구분이 예쁘시다는 거는 이 댓글 작성해주신 분도 예쁘다는 소리거든요. 친구가 조금 더 예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레벨로가 맞으니까 같이 다닐 수 있는 거라고. 아, 내가 예뻐서 예쁜 애랑 친구인가 보다.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세요. 그게 절대 거짓말이 아니야. 솔직히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. 본인이 나쁘지 않은 편인 거. 그죠? 그리고 이 댓글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저의 잘못된 추측일 수도 있지만 처음 보는 남자들이 많은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겪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거든요. 가벼운 자리일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할 거고 그런 데서 재미를 얻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말을 고르는 중 즐겁게 노는 것도 좋지만 처음 만난 별로 영양가도 없는 남자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로 나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그런 잔챙이들한테 평가받기에는 우리가 너무 소중하잖아요. 물론 제 추측이 틀렸다면 너무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외모가 1순위 가치가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. 가벼운 술자리, 가벼운 만남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선 외모 말고 아는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저도 20대 초반 때가 가장 외모 정병이 심했었던 것 같은데 시간 갈수록 외모 말고도 중요해지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.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큰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
외모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금방 다른 것들로 대체되게 되어 있으니 너무 스스로를 망치면서까지 매달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물론 나이를 먹어서도 예쁜 외모가 주는 특권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약해질 뿐더러 이미 여러분들은 그 외모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치로 보고 계세요.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특권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어딘간 있겠죠.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게 있는지 꼭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어요. 솔직히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. 아무튼 그런 분이 있으시겠지만 그거는 나랑은 좀 거리가 먼 얘기고 그 외에 뭐 잘 꾸미고 다닐수록 뭐 대접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. 안 꾸미고 다녀서 무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다니지 않잖아요. 저희가 예쁜 외모가 주는 특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의 100%를 누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. 그리고 그거 알죠? 마음이 편해져야 얼굴도 예뻐지고 살도 빠진답니다. 알죠? 제가 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여러분의 외모는 충분해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우리 충분히 많이 예뻐졌고 노력도 많이 했잖아요. 이게 우리의 최대 아웃풋이라고. 뭐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하면 더 예뻐질 수 있어요. 저거 하면 예뻐질 수 있어요. 이런 말들 많지만 사실 그건 다 상술이에요. 한다고 내가 지금이랑 급이 다른 미녀가 될 일은 없어. 그러니까 외모는 지금이 내 최고 아웃풋이다.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요소들을 채워나가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가꿔놓은 이 외모가 더더욱 빛을 발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전 앞으로도 외모와 자존감, 매력 이런 키워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외모 말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 마칠게요. 안녕.